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규칙과 파일 참조를 다뤄볼 거예요. claude.md가 커질 때 어떻게 쪼개고 합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claude.md는 매 세션 시작 시 컨텍스트에 들어가요. 컨텍스트는 토큰이고 토큰은 즉 비용이에요. 즉 길이가 길면 결국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게다가 길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가 너무 길면 claude.md에 정리한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식 문서가 명시하는 권장 한도는 파일당 200줄이에요. 이를 넘으면 준수율이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claude.md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아니라 사용자 메시지로 주입되기 때문에 강제 설정이 아니라 컨텍스트로 인식돼요. 따라서 가능한 짧고 구체적일수록 준수율이 올라가요. claude.md가 길어지는 패턴은 되게 비슷해요. 타입스크립트 컨벤션, 리액트 컴포넌트 규칙, 테스트 작성 규칙, API 라우트 규칙, 보안 규칙 같은 것이에요. 이 모두가 한 파일에 쌓이면 리드미만 손보는 세션에서도 모든 규칙이 컨텍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claude/rules 이 디렉토리에 토픽별로 파일을 쪼개고 pass clone 프론트 매터로 특정 파일을 다룰 때만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add mention import예요. 다른 마크다운 파일을 끌어와 하나로 합쳐줘요. 먼저 .claude/rules 디렉토리부터 살펴볼게요. claude.md를 토픽별로 쪼개기 위한 디렉토리예요. 한 파일당 한 토픽으로 두고 파일명은 내용을 바로 알 수 있게 지어요. 서브 디렉토리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 구조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프로젝트 아래에 .claude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claude.md와 rules 폴더가 있어요. rules 폴더 안에는 코드 스타일, 테스팅, 시큐리티 같은 토픽별 파일을 둬요. 다음과 같이 서브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rules 폴더 아래에 프론트엔드 폴더와 백엔드 폴더를 만들고 각각 리액트, 스타일링, API, 데이터베이스를 두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분야별로 정리하기 더 편해져요. 기본 동작은 다음과 같아요. 만약 pass 프롬프트 매터가 없으면 매 세션 시작 시 무조건 로드돼요. 우선순위도 .claude.md와 같아요. 즉, pass가 없으면 rules 파일은 그저 claude.md를 토픽별로 쪼갠 것에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pass scoped rules예요. 매칭 파일을 리드할 때만 불러오는 규칙이에요. 컨텍스트를 아낄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불러오니까 지시에 대한 준수율이 올라가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파일 메뉴에 pass 필드를 두고 글록 패턴을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src API 경로 안에 ts 파일을 제어할 때만 이 규칙이 불러와져요. 규칙을 불러오는 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항상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클로드가 매칭 파일을 리드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불러오면 그 세션 동안 계속 유지돼요. 자주 사용하는 글록 패턴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모든 디렉토리의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뜻해요. 그리고 이건 src 아래 모든 파일을 뜻해요. 그리고 이건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마크다운 파일을 뜻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특정 폴더에 있는 리액트 컴포넌트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 패턴을 나열할 수도 있고 브레이스 확장으로 한 번에 묶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와 같이 적으면 ts와 txx 둘 다 매칭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줄을 입력해서 src, lib, 테스트 폴더를 모두 한 파일에서 다룰 수 있어요. 무조건 불러오는 경우와 패스 스코프드 경우를 표로 비교해 볼게요. 무조건 불러오는 경우는 패스가 없을 때고 이 경우 세션 시작할 때 불러와요. 패스 스코프드는 패스가 있고 매칭 파일을 불러올 때만 불러와지는 거예요. 따라서 매 세션에 필요한 핵심은 무조건 불러오는 쪽에 두고 특정 영역에만 필요한 규칙은 패스 스코프드 쪽에 두는 게 좋아요. 실전 예시로 타입스크립트 규칙을 살펴볼게요. 패스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규칙으로는 any 금지, 퍼블릭 함수의 반환 타입 명시, 제네릭 파라미터 이름은 의미 있게 짓기 같은 것을 넣는 거예요.
TS나 TSX를 만질 때만 이 규칙이 활성화돼요. 따라서 리듬이나 설정 JSON 작업을 할 때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번에 add mention import를 볼게요. cloud.md나 rules 파일에서 add 다음에 경로를 적으면 다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임포트된 파일은 시작 시점에 가져와서 컨텍스트에 같이 불러와줘요. 예를 들어 cloud.md 안에서 add readme md를 적으면 프로젝트 개요를 끌고 와요. add package.json으로 명령어를 가져오고 add docs architecture.md로 아키텍처 문서를 합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상대 경로가 워킹 디렉토리 기준이 아니라 임포트한 파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임포트된 파일에서 또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최대 5단계 깊이까지 허용돼요. cloud.md에서 architecture md를 부르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부르고 또 migrations, conventions, legacy note까지 이렇게 5단계 깊이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더 불러와지지 않아요. 처음 외부 파일을 임포트할 때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승인 다이얼로그가 떠요. 여기서 어떤 파일들이 로드되는지 보여주는데 거부하면 임포트는 비활성화되고 다이얼로그가 다시 안 나와요. 나중에 다시 허용하려면 별도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긴 워크트리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cloud.local.md는 워크트리마다 따로 존재해요. 그리고 git ignore 있기 때문에 공유가 안 돼요. 만약 모든 워크트리에서 같은 개인 설정을 쓰고 싶으면 홈 디렉토리에서 임포트하면 돼요. add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물결 표시하고 .cloud 형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느 워크트리에 있든 같은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add import는 시작 시점에 무조건 불러와요. 즉 컨텍스트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pass rules는 매칭 파일을 읽을 때만 들어가요. 따라서 컨텍스트를 아낄 수 있어요. 긴 파일을 임포트로 합치면 결국에는 한 파일로 합친 것과 같아서 컨텍스트는 줄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토큰을 줄이려면 패스 스코프들을 사용해야 돼요. 코덱스 커서 같은 다른 AI 코딩 에이전트는 에이전츠 MD를 읽어요. 하지만 클로드 코드는 에이전츠 MD를 직접 읽지 않아요. 따라서 한 저장소가 여러 도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호환 패턴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cloud.md 안에 add agent.md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 지침을 한 곳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import 아래에 클로드 전용 지침을 덧붙여요. 양쪽 도구가 같은 베이스를 보면서 도구별 추가 지침만 따로 두는 구조예요. 이번엔 사용자 전용 룰스예요. 머신 전체에 적용되는 개인 룰스는 사용자 홈 .cloud 룰스에 넣으면 돼요. 프로젝트와 무관한 본인 선호 같은 것을 넣어주시면 돼요.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홈에 .cloud 폴더 아래 룰스 폴더를 만들고 preferences, workflows 같은 파일을 둬요. 코딩 스타일이나 자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같은 본인만의 규칙을 두는 거예요. 로딩 순서가 중요해요. 공식 문서는 이렇게 명시해요. 사용자 규칙이 프로젝트 규칙보다 먼저 로드돼서 프로젝트 규칙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충돌하는 지시가 있을 때 클로드는 나중에 본 것을 더 가까운 컨텍스트로 인식해요. 따라서 팀 표준이 개인 선호를 덮어 쓴다고 보면 돼요. 이번엔 팀 공유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경로에 있는 .cloud 디렉토리는 git에 커밋해도 안전해요. 팀원이 클론한 순간 같은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워크플로우는 단순해요. git add .cloud 이후 커밋하고 푸시하면 끝이에요. 팀원이 할 일은 git 풀이 전부이고 클로드를 실행하면 .cloud rules가 자동으로 로드돼요. 공유와 공유되지 않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공유해야 할 것은 cloud.md, .cloud, cloud.md 그리고 .cloud rules예요. 공유하면 안 되는 것은 cloud.local.md 그리고 cloud settings local.json이에요. 이 파일들은 git ignore에 미리 넣어두세요. 만약 init 명령을 실행했다면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같은 회사의 여러 저장소에 동일한 보안 규칙이나 회사 표준을 적용하고 싶을 때 매번 복사하는 게 힘들고 귀찮을 수 있어요. .cloud rules는 심볼릭 링크를 지원해요. 따라서 이를 통해 한 곳의 표준을 업데이트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요.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돼요. lns로
회사 표준 디렉토리 통째로 심볼릭 링크를 걸 수 있고 개별 파일만 링크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심볼릭 링크된 디렉토리나 파일은 기세 커밋되면 링크 자체가 커밋돼요. 따라서 팀원이 같은 경로에 실제 디렉토리나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동작해요. 대개 이런 경우를 위해 셋업 스크립트를 PR에 포함하는 패턴이 흔해요. 프로젝트 외에 추가 디렉토리에서의 룰스를 로드하는 방법이에요. add dir 플래그로 워킹 디렉토리 외부 폴더를 같이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추가 디렉토리에 cloud.mdr 룰스는 불러오지 않아요. 환경 변수로 설정해야 불러올 수 있어요. cloud code additional directories cloud md 환경 변수를 1로 설정하고 add dir을 같이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추가 디렉토리에 cloud.md, .cloud.md 그리고 .cloud rules 그리고 cloud.local.md가 모두 불러와져요. 특히 모노레포 옆에 공통 디렉토리 구조인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노레포 환경에서 여러 팀이 각자 cloud.md를 두고 있을 때 클로드 코드는 디렉토리 트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발견하는 모든 cloud.md를 합쳐서 불러와요. 이 때문에 다른 팀의 지시가 내 작업의 노이즈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이럴 땐 cloud.md excludes 설정으로 특정 경로를 제외시킬 수 있어요. 패턴은 절대 경로 기준으로 글로브로 매칭돼요. 유저, 프로젝트, 로컬, 어느 레이어에서든 설정할 수 있고 여러 레이어의 배열은 합쳐져서 적용돼요. 되게 로컬에 두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통 .cloud settings local json에 이 설정을 넣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managed policy cloud.md는 cloud.md excludes로도 제외할 수 없어요. managed policy cloud.md는 대개 IT나 DevOps로 배포할 때 사용하는 표준이에요. 이런 조직 단위 표준은 무조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앞에서 계속 메모리 명령어를 다뤘는데 확인차 또 살펴볼게요. 이 명령어는 현재 무엇이 로드됐는지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사용해 주세요. 메모리가 보여주는 건 4가지예요. 첫째, 현재 세션에 로드된 모든 cloud.md, cloud.local.md 그리고 rules 파일 목록이에요. 둘째, 오토 메모리 토글이에요. 셋째, 오토 메모리 폴더를 여는 링크예요. 넷째, 파일 선택 시 에디터를 열기 기능이에요. 패스 스코프드 룰스는 매칭 파일을 읽는 시점에 동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간혹 왜 이 규칙이 안 먹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instructions loaded 후기 이런 디버깅에 사용하는 도구예요. 규칙이 로드될 때마다 실행돼요. 기존 동작을 차단은 못하고 관찰만 할 수 있어요. 훅 설정은 이렇게 작성해요. 훅스 안에 instructions loaded를 두고 그다음에 매처로 어떤 시점에 훅을 동작시킬지 지정해요. 그리고 커맨드를 통해 원하는 명령어가 실행되게 할 수 있어요. 예시로 로드된 파일 경로를 audit log로 남기는 거예요. 매처 값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세션 스타트는 세션 시작 시 로드된 파일이에요. nested traversal은 서버 디렉토리 진입으로 레이지 로드된 nested cloud.md예요. 패스 글롭 매치는 패스 패턴 매치로 레이지 로드된 패스 스코프드 룰스예요. include는 add import로 불러온 파일이에요. 컴팩트는 컴팩트 명령 후에 재로드된 파일이에요. 후기에 전달되는 입력 필드는 5가지예요. 파일 패스는 어떤 파일이 로드됐는지 보여줘요. 메모리 타입은 유저, 프로젝트, 로컬, 매니지드 중 어떤 타입인지 알려줘요. 로드 리즈는 왜 로드됐는지예요. 글롭스는 패스 글롭 매치일 때 매칭된 패턴이에요. 트리거 파일 패스는 어떤 파일을 읽다 트리거 됐는지예요. 이번은 트러블 슈팅이에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5단계로 점검해요. 첫째, 메모리로 로드 여부 확인이에요. 목록에 파일이 보이는지 확인해주세요. 둘째, 글로 패턴 확인이에요. 다루는 파일이 패턴에 정말 매치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셋째, 리드 트리거 확인이에요. 클로드가 매칭 파일을 한 번이라도 읽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넷째, instructions loaded 훅으로 audit log를 남겨보세요. 다섯째, 충돌 규칙을 점검하세요. 다른 룰스에서 정반대 지시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흔한 실수도 정리해 볼게요. 패턴은 절대 경로가 아니라 워킹 디렉토리 기준 상대 경로로 배치돼요. 배시로 ls-만 해서는 패스 스코프드 규칙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오직 클로드에 리드 도구가 실행되어야 활성화돼요. 그리고 한번 활성화되면 세션 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